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의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북한과 중국 등 주변 적대국들의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탄탄한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은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부대 등에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전력은 핵무기와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는 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 중량 9톤급 괴물 무기 현무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 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진심인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통신 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 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전술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무5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 정찰 위성과 군사 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이죠.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길이 20m 크기의 탄도미사일을 합동화력함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합동화력함은 함대방 공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 치우쳐져 있어 대형 무기 체계인 탄도미사일이 주력 무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이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배치된다면 해군에서도 기존에 구성한 합동 활약함보다 더 커진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현무6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4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티벳이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류와 적지 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 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 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와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치욕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 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 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덜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박히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 갱도나 벙커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현무6의 형상이 현무5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발사대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일로는 지상 혹은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뜻하며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매체에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종종 방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일로를 통해 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 보관 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상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통 사일로는 할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를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복원은 안정적이지만 적이 공격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에 대부분의 나라는 사일로를 폐지하고 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선호합니다.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장치를 뜻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과 보유량, 생산 능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지만 미사일 발사대 수량은 미사일 수량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 현무6 형상을 따로 개발한다면 텔까지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6를 현무5와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텔을 새롭게 개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텔과
새롭게 도입하는 테레 현무5, 현무6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실전에서 더욱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적절히 개발하여 적국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해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은 아쉬운 점이 많았으나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가히 미친 듯한 속도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현무5의 경우 탄두 무게를 줄이면 5,500km가량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매체들은 연일 한국산 미사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펑파이 신문은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신화닷컴 역시 콜드런치 발사 방식 등을 포함해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 형태와 유사한 모습이라며 현무5 미사일의 장거리 발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한 블로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근접한 미사일이 한국에 생겼다며 중국의 둥펑, 러시아의 이스칸데로, 인도의 아그니3 등 주요국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량에 비해 한국의 현무5는 압도적으로 높은 중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밝혀졌는데요.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 위성 통신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전술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를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 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현무5에 각별히 경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국이 만약 북한을 도와 한국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그대로 탄도미사일을 꽂아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미사일은 중국 산샤댐에 충분히 탄도미사일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중국의 산샤댐은 박살나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산샤댐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중국군은 만일 전쟁이 난다면 산샤댐이 적군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강에 위치해 만약 이 댐이 무너진다면 우한, 난징, 상하이에서 어마어마한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정복할 기세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국이 산샤댐을 무너뜨리진 않겠지만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산샤댐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공중무기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실물 시험 모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현재 무장통합 지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국산 전투기 수출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으나 해외 수출국의 매력적인 신형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한국산 전투기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비공개 시험 발사 영상이 일부 유출되어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무기 공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한국이 충격적인 속도로 무기를 공개했던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무기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밀리에 물밑 개발을 어느 정도 이루어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번 ADD의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실물 공개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시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ADD에 따르면 아직 이번 에어쇼 현장에서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완성된 버전이 아니며 항공기에 탑재하는 무장은 무장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작업뿐만 아니라 비행 시험에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 더미 모델을 먼저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부터 총 3회 비행 시험을 진행하여 안정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로 한국산 항공전투기가 빠르게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장착하고 해당 시험을 성공한 것은 물론 이제는 공대지 통합무장에 대한 확신을 세계 유수 국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카이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 유인 전투기와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전투체계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사우디가 한국의 전투기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양한 전력이 골고루 빠른 개발을 이루어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